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남성활동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라고 네. 맞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취미 관련해서 한번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네.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퀴어 축제라고 많이 알지만, 올해로 이제 23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서 자긍심 행진으로 알고 있는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를 비롯한 축제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한 10개 정도 퀴어문화 축제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보통 퀴어문화 축제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런 가짜뉴스로 좀 이상한 축제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고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받는 상황들을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문화행사로서 축제로 만드는 행사라서, 사실 이 축제라는 곳에 활동가로 일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다른 해외 축제처럼 이렇게 급여를 받거나 그렇게 활동하는 건 아니고, 사무국 인원을 제외한 이제 기획단 전체 한 30명 넘는 분들이 그냥 자원활동으로 거의 반년 정도를 이제 축제를 같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할은 사실 저는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네, 그 얼굴 드러내는 거?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획이랑 이렇게 홍보를 하는 네. 거라고 그 전체 생각하시나요? 네. 축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축제는 슬로건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우리 축제를 알릴 것인지, 그리고 그의 이슈가 뭔지, 그다음에 성소수자의 다양한 어떤 삶을 보여주는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행사를 언제 열 건지 전체적인 것들을 하는 역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하신다고 네네네. 하셨는데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사실 월급 없이 조정적인 수입 없이 무언가 활동을 꾸준히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우선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알리는 일,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왜냐면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 주위에는 보이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성애자인 것처럼 우리가 대우를 받잖아요. 성소수자로서. 그래서 사실 축제의 가장 큰 이 목적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어떻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삶을 축제로서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부심 하나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다른 인권 단체도 그렇지만 사실 충분히 상근자를 두고, 그리고 인력 배치나 이런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면은 저희가 안전한 공간에서 공간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할 텐데, 사실 다른 축제들, 지역 축제들이나 영화제나 이런 것들은 다 시나 구의 지원을 받아요. 근데 퀴어나 축제는 사실 지원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거의 개인 후원이 거의 50% 이상의 개인 후원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축제 진행되기 때문에 꿈은 모두가 급여를 받고 이 축제에 활동을 하는 것이 꿈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그 꿈을 지키고 계속 가신다는 게 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 활동가라는 네.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활동가, 액티비스트가 우리나라에서 활동가는 이제 거의 뭐 운동권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다양한 사회적 문제 이슈에 목소리를 내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그것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소유자 활동가이고 저 말고도 뭐 다양한 영역의 여성, 장애인, 이주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네. 안에서 활동가 이름으로 같이 목소리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원래 기존의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주위의 생각들을 소수가 바꾸자고 하는 때가 이렇게 뭐랄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신가요? 그게 거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옳음에 대해서 외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있는 분야는 이제 성소유자 관련한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퀴어라는 말을 지금은 대부분 알지만 예전에는 사실 퀴어가 뭔지도 몰랐고 동성애자랑 트랜스젠더 구별하지 못했던 시절부터 이제 운동을 해왔을 때 사실 이런 제 분야에서는 이제 성소유자는 당신의 삶에 있고 여러분과 같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가장은 아니지만 몇 해 전부터 계속 성소유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목소리를 내는 환경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의 체감상 좀 이런 거는 사회적 합의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언제쯤 괜찮은 사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그러세요?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뭐 며칠 전에 그 장애인 관련해서 토론회 알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대적으로 뭐 최근까지는 성소유자 관련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통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고 이제 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이 대표가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성소유자 인권보다 더 먼저 합의가 돼서 당연히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한 권리였는데 이것이 이 토론을 붙여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운동하는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토론거리로 가져가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 좀 많이 깝깝하고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이 좀 좌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아마 후퇴하고 있나? 뭐 아직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민감한 이슈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버스나 지하철에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좁혀서 이동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권이 영역이 줄어드는 거니까 분명히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성소유자는 이제 당연히 차별받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부터 그래서 사실 어떤 다른 영역에서 우리는 다른 목소리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제가 어느 순간에 이동을 못할 수 있는 나이 들이 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차별에서 교차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로 많은 다양한 단체,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이주민, 그다음에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차별금지 제정을 외치고 있듯이 사실 지금의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다시 이슈화가 되는 부분에서도 많은 후원들이 또 가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아직 그래도 시민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인권의식보다 이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그 법 제정을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국회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봐왔으니까 그것에 많은 무력함을 느끼는 것 같죠.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많은 이제 차별에 대한 조사들이나 이런 거 앙케이트나 아니면 그 차별 조사를 했었을 때 우리 사회의 사실 시민의 의식은 국회의 의식보다 훨씬 높다는 걸 또 보여줘서 그건 또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교사로 있지만 그런 뭐랄까 담임으로서 할 때 생활 지도를 할 때 이렇게 뭐 학생을 뭐 잡고 안 잡고 문제 뭐 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겠지만 이렇게 남학생들을 대할 때 남학생은 뭔가 서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선생님이 거기서 그 서열에서 만일에 이렇게 권력이랄까요? 뭐 어쨌든 그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거기 있는 이렇게 약한 남학생들이 정말 많이 소외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집단에서도 그러한데 사회에서 만약 그런 약자들이 이렇게 뭐랄까 지도층들이 그렇게 배제해버리고 소외시켜버린다면 또 그 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점점 그렇게 약간 그런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외감을 느끼고 서로 사회가 더 분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참 사회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네, 맞아요. 좀 약간 무력감도 한 번씩 들고 사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좀 빨리 뭔가 상식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시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면 사실 좀 고등학교 고등학교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닌데 어쨌든 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면 사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회 분위기나 학교의 분위기가 막 상반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남녀 차별이 더 심해질 현상을 또 많이 본다는 선생님들의 얘기들을 또 많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성교육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 또 학교의 백내시들도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들려서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지? 저도 그 보면 요즘에 뭐 역차별이라고 해서 네. 남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남학교도 가보고 여학교도 가보고 네. 남녀공학도 가봤는데 저도 좀 약자의 편에 선다고 생각해서 여학생들 편을 들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남학생들의 몇몇이 정말 이렇게 매우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죠. 그래서 그 어린 세대들은 더 뭔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녀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좀 그런 갈등이 노출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고했을 때도 지금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런 갈등이 좀 잘 화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활동가로서 그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저의 정체성을 알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성애자인 걸 보통 이제 청소년 시기에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한 20살 후반 정도에 이제
저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겠다 하고 집에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제 그때 인터넷에 이제 동성애 이렇게 딱 쳤었을 때 나왔던 단체가 이제 버디친구닷컴이라는 이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그 버디친구닷컴이 이제 성소유자 커뮤니티였고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였고 그게 이제 최초의 버디라는 동성애 잡지를 만드는 곳에서 만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였고 이제 그 곳에 이제 공지들을 쭉 보다가 이제 그 사이트를 운영하신 분이 사무실 이사를 하는데 좀 이사를 도와줄 사람을 자원활동가를 구한다 해서 그냥 저는 동성애자일까 아닐까를 고민했던 찰나에 상담도 받을 겸 찾아갔던 곳이 이제 지금 이제 한채윤님이 만든 커뮤니티였던 거죠. 그래서 채윤님 만나고 그리고 채윤님 만나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반상근하고 자원활동하고 그다음에 상근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길이 쭉 길게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채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게? 우선은 상담을 받으러 가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었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동성애자들이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동성애자일까 아닐까? 왜 나는 이성애자가 아닐까? 이 고민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어쨌든 동성한테 계속 끌렸는데 왜 나는 이성애자가 아닐까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점에 채윤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었을 때 채윤님이 딱 한마디를 해줬던 것 같아요. 보통의 이성애자들은 내가 동성애자니까 이성애자니까 별로 고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나 동성애자구나 그냥 이렇게 그 순간에 그냥 저를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채윤님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먼저 시작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크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지. 뭔가 이렇게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네. 이렇게 뭐랄까 좀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좀 찾으신 것도 있으신 거죠? 어느 정도의 의지와 그쵸.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꿈을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많은 영화제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든가 다양한 영화제들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화 일을 어떤 한 파트의 영화 일을 하고 싶어서 찾던 와중에 이제 피어나 축제를 만났고 피어나 축제를 만나서 오랫동안 기획단으로 이제 활동을 일반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퀴어 영화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해보고 그래서 프로그래머 역할을 또 하다가 그다음에 좀 오랫동안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저는 이제 꿈을 이룬 게 많죠. 영화제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잡지를 만들고 싶었는데 무슨 잡지를 만들까 했었을 때 예전에는 이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레즈비언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세대 간의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잡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이제 레즈비언 잡지를 만든다는 어떤 역할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하고 싶은 것을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체성하고 맞물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소유자에 대한 삶을 상상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외롭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럼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프로젝트든 활동이든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